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찬성표 던진 이유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불러온 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이 본회의 표결과 국무회의 공포로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선택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장 중재안에 없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기권표를,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윤예인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각각 반대와 기권, 표결 불참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입니다. 평소 쓴소리를 마다 않던 조 의원, 당 지도부가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나섰을 때 위헌 소지가 있고 무리한 추진은 역풍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던 조 의원이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야가 어쨌든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고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그건 개개인 조응천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론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의회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따를 수밖에 없다. 또 더군다나 당초 원안, 제가 반대했던 원안 그 안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홀가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한 안을 따르지 않는 건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조응천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도 반대했던 원안보다는 중재안과 수정안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홀가분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접고 찬성표를 던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후 여야 대치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찬성이든 반대든 선택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역사의 몫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누락과 후퇴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개한 새 정부의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아래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이 포함된 이 많은 국정과제들 중에서 언론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약 중에 빠진 것과 후퇴한 내용인데요. 우선 윤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번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누락이 아니라 미뤄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관으로 삼겠다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위가 이렇게 현 정부 조직 체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가부는 당장 폐지 수순을 밟진 않겠지만 기능 면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수위는 저출생 대응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여가부의 기존 세부 업무를 법무부 등과 협업하거나 다른 부처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내용. 바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공약입니다.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공약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이대남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 누락과 후퇴 대신 포함된 110개 국정과제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